사람마다 각자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나서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보게 된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길게 보면 결코 유리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결국 자신의 본성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오픈마인드님은 어떻게 5년 안에 300억의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오픈마인드의 세 번째 책,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옳은 일이 아니면 즉시 멈춰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 그리고 옳은 일인지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침략 전쟁이다. 러시아 대다수의 국민들은 명분이 없는 전쟁인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 푸틴에 대항해서 전쟁을 멈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러시아의 정치 분위기와 푸틴의 권력에 대항한 후폭풍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알기 때문에 잘못된 일인 것을 알면서도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배웠다. 깊은 깨달음과 더불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가까이서 경험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면서 십자가에 처형될 위기가 되자 예수님을 부인했다.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라고 말하자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했던 새벽 달기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고 결국 진리와 옳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사람마다 각자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나서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보게 된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길게 보면 결코 유리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결국 자신의 본성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나는 부동산을 처음 배우면서 경험했다. 수억 원의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옳지 않았던 일이기에 하던 일을 멈추었던 일화를 소개한다. 60필지 전원주택 분양 이야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1년쯤 되었을 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 대표님, 안성 칠곡 저수지 앞 저수지가 바라보이는 곳에 기가 막힌 좋은 땅이 나왔는데 꼭 확인해 보세요. 그는 당부의 말과 함께 몇 가지 서류를 건네주었다. 네이버 지도로 위치를 확인해 보니 평택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 찾아가는 아름다운 명소인 칠곡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가 아주 좋은 땅이었다. 현재 이곳 주변에는 대형 카페가 들어와 있고 저수지 건너편에도 대형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들어와 있을 만큼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 손님들이 자주 찾는 명소였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해 보니 보정관리 지역의 지목은 임야구 대략 8,000평 정도 되는 면적이었다. 보정관리 지역은 전원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건폐율 20%, 용적률 80% 지역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보니 이 땅을 전원주택지로 만들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이고 시행사 지주가 1개월 안에 잔금을 완납한다고 한다. 이사장님에게 전해받은 토지의 가분할도를 확인해 보니 이곳에 전원주택지를 만들어 분양하려는 계획이었다.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니 평당 150만원 정도로 분양하고 있는데 이곳은 평당 120만원에 분양한다고 했다. 가격 경쟁력이 좋은 조건이라 입지가 좋다면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분양 대행 수수료를 따져보니 꽤 큰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입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주변을 탐문했다. 특별히 주변 시세, 교통, 향후 주거 환경 등 전원주택지에서 직접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점검해 보았다. 칠곡저수지에서 3분 거리에 서안성 RC가 있고 평택 시내까지는 15분 정도 거리였다. 서울에서 별장처럼 이용할 수도 있는 세컨하우스로 최적이었다.
저수지를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배산 임수의 전원주택으로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교통의 편리성을 따져보니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곳이었다. 열흘 정도 이곳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후 이사장님에게 전화를 드렸다. 사장님, 이거 제가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부동산에도 물건을 내놓았기 때문에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니까 서둘러 팔아보세요. 수수료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다. 사장님, 이거 저에게 독점으로 주세요. 제가 2달 안에 60필지 모두 분양해 볼게요. 2달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수수료도 받지 않고 그때 다른 사람이 분양해도 막지는 않을게요. 이걸 2달 안에 분양하실 수 있겠어요? 분양하는 팀들이 와서 광고해도 어려워요. 혼자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세요. 사장님, 믿어보세요. 보험할 때 한 달에 100건 이상도 있고 제 주변에 지인이 많기에 잘 말씀드리면 60필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저도 몇 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도록 저에게 모두 맡겨주세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은 했지만 은근히 걱정되었다. 분양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아직 부동산을 보는 눈이 높지 않았으며 특히 토목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원형지 임야를 두고 가분할도 종이 한 장 딸랑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시킬지 걱정되었다. 그렇지만 저수지 주변 현장 답사를 하면서 주변 시세나 환경을 파악해본 결과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 현재 평당 150만 원에 분양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확인했기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곳에 가서 분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여러 가지 정보와 호재들을 파악했다. 그리고 현재 분양하는 곳도 거의 분양이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향후 이곳에 새롭게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면 충분히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서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전체 필지에 대해 분양시킨다는 내용으로 시행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했다. 나의 전략은 아주 단순했다. 알고 있는 지인들 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 100명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 중에서 또 추려서 정확하게 50명으로 압축시켰다. 50명의 지인에게 홍보하고 그분들을 만족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 분양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전략을 세웠다. 계획대로 지인들 한 분 한 분께 최대한 예의 바르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다. 60필지 전체 완판. 바로 옆에 다른 업체에서 분양하는 전원주택지가 있었고 그곳보다 평당 30만 원이나 저렴했으며 위치도 좋았기에 사람들의 관심도는 대단했다. 골프를 치는 후배부터 탁구 동호회 사장님, 교회 지인, 축구하는 후배, 부동산 하시는 지인에게도 말씀드렸더니 신기하게도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이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산속 깊은 곳이었다면 의심과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저수지가 잘 보이는 위치였고 주변에 이미 분양하는 곳이 있어서 신뢰를 얻었다. 또한 나도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로 확신을 심어 주었기에 사람들은 모두 분양 계약을 하겠다고 난리였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원주택 분양에 대한 이야기만 목이 쉬도록 했다. 오로지 목표는 60필지 전체를 완판하는 것이었고 다른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한 사람이 2필지씩 투자해도 좋다고 무리한 강요도 했고 현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담보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금융까지 소개해가며 한 달 이상을 집중적으로 분양에 매달렸다. 한 달 조금 지나자 가분할도 그림 종이에 60필지 모두를 분양받을 사람들의 이름으로 채울 수 있었다. 말이나 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 집중하다 보니 60필지 전체를 분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처럼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할 것 같다. 그런 미친 듯한 에너지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하다. 불가사의할 만큼 집중했고 또 간절했던 마음이 수분양자들에게 전달되어 한 달 만에 60필지 분양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좋은 것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칠곡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배산임수의 최적의 환경과 지리적인 교통 여건도 훌륭했기 때문에 전원주택 분양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다. 주변 지인들도 칠곡 저수지는 워낙 유명해서 모두 알고 있었기에 설득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보통 일반 분양은 토목공사를 끝낸 후 필지를 정리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분양한다. 이렇게만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계약 후 잔금 처리해서 등기하면 마무리된다. 그런데 시행사 지주가 분양하고 있는 곳은 뭔가 이상했다.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은 임야 상태의 원형지 땅이었다. 시행사 지주에게 물어보니 지금은 임야 상태이지만 곧 공사가 시작되면 임야는 모두 베어버리고
토목공사 후 필지별로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서 분양한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부동산을 잘 몰라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일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60필지나 되는 곳인데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원형지 땅을 계약한 후 문제가 생긴다면 아주 난감한 처지가 되는 것이다. 시행사 지주는 땅만 계약해놓고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은 임야 상태에서 선분양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개발은 계약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계약이다. 혹여라도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개발 행위 인허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공사가 안 된 곳은 더욱 위험한 것이었다. 특히 이곳은 보전관리 임야이기에 인목도나 울패도가 상당히 높은 임야가 많은 지역이라 허가가 가능한지도 모르는 위험까지 있었다. 부동산 지식과 토목 인허가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동산 초보가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다. 만약에 시행사 통장으로 토지를 계약하는 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시켰을 때 시행사 지주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계약자들은 아무런 담보를 걸지 않았기에 고스란히 떼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보통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신탁을 걸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계약자들의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 그냥 나를 믿고 진행한다는 지인들이었다. 나는 분양을 처음 해보는 것이었고 등기를 하기 전까지 어떤 안전장치와 어떤 담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분양했던 것이다. 돈보다 중요한 고객과의 신뢰. 잔금이 아직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분양을 시작했기에 왠지 모를 불안감에 계약금이 시행사 지주에게 곧바로 가지 않도록 일단은 내 통장으로 받아놓았다. 그런데 지주가 시일이 지나도 계약한 땅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것이었다.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기에 당연히 잔금이 바로 진행되고 일자에 맞춰 등기가 진행될 줄 알았다. 그러나 잔금 일자가 지났는데도 임야가 등기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분명히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 했고 향후 등기 후 계약이 진행되면 계약자들의 명의로 분양받을 땅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주기로 했는데 잔금이 치러지지 않아서 더욱 불안했다. 시행사 지주에게 몇 번을 이야기해도 계속 미루기만 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 동안 60필지를 분양하기 위해 뛰어다녔던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분양으로 얻는 엄청난 수수료를 생각하면 포기하기 어려운 유혹도 있었지만 고객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정도를 걸었다. 이렇게 불안한 계약을 더 이상 진행시키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분명히 큰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불안감이 몰려왔다.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분양자들과의 인연이고 그분들의 계약금이 더 소중했기에 그동안 나의 계좌로 받아놓았던 가계약금을 미련 없이 500만 원씩 60명 모두에게 상황 설명 후 돌려드렸다. 자칫 가계약금을 시행자 지주 계좌로 넣었으면 큰일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이런 일은 실제로 부동산 업계 현장에서 흔히 일어난다. 무지와 욕심이 대참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몇 개월이 지난 뒤 결국 시행사 지주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초보의 중요한 3가지 교훈. 전원주택 필지 분양을 통해 3가지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첫째, 스스로 부동산을 잘 모르는 초보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이었다면 전원주택 분양이라는 경험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계속 고민하고 망설였다면 단 한 필지도 분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면 혼자서도 60필지를 분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미치도록 몰입하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 곧 생각이 목표를 이루게 만들어버렸다. 둘째,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상 실패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실수가 발견되고 더 큰 실패나 피해로 진행될 것을 알게 된다면 용기 있게 그 일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위험성을 무시하고 절대로 모험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면 그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잘못된 일을 더 이상 진행시키면 안 된다는 교훈이다. 셋째, 부동산 초보자가 물질에 눈이 멀어 너무 큰 일을 혼자서 저질렀고 이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교훈이다. 좀 더 신중했어야 했고 모르면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했다. 만약 수분양자들의 돈을 시행사 지주의 계좌로 넣어서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60명의 계약금을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태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부동산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다 보면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많이 알아야 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일을 시작해야 한다.